두 번째 주인공 정지원 군은 어떻게 고난이도 문제를 정복했을까? 지원 군이 어려운 문제를 집중적으로 공략하기 위해 선택한 것은 평가원 및 수능 기출문제였다. 제가 고난이도 문제를 정복하기 위해서 기출문제를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특히 2007년부터 2011년까지 평가원 기출문제 5개년 가지고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이 문제를 풀 때 특히 좀 더 문제를 분석적이고 체계적으로 풀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기출문제 중에서 지원군이 특히 주목한 것은 4점짜리 고난이도 문제였다. 지원군은 처음 보는 유형의 고난이도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풀어야 할지 떠오르지 않아 당황하다가 문제에 전혀 손도대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문제를 풀다 보면은 그냥 읽었는데 이게 무슨 소리지? 아예 막 손도 못 대겠고 되게 막 분명히 이거는 한글로 써있는데 외계어같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분명히 문제에 배경이나 조건 이런 게 있을 텐데 하나도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특히 고난이도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긴 줄글로 나와가지고 막 다 읽고 해석하기도 되게 힘들고, 어떤 문제는 또 되게 짧은데 이 조건을 어디 써야 될지 잘 모르는 그런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지문 분석을 되게 철저히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기출문제 분석 첫 번째 단계는 모든 문제를 해석하는 것이다. 문제를 보자마자 풀이를 시작하는 대신 문제가 어느 단원, 어떤 개념을 가지고 출제된 것인지, 해당 문제에서 요구하는 조건은 무엇인지 문제마다 배경과 조건을 파악해 적어두었다. 이 문제를 보시면 일단 이렇게 등비수열이 나와 있고 등비수열 합이 나와 있기 때문에 배경이 이렇게 등비수열과 합으로 딱 알 수 있고, 조건도 이렇게 부항이 나와 있어서 공비를 바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등비수열의 공비도 구해서 바로 풀 수 있는 이런 간단한 문제가 있는데요. 반면에 이렇게 24번 같은 경우는 문제를 처음에 읽어보면 4차 함수랑 미분 이런 거 활용해서 또 이렇게 절대값 그래프를 활용해서 풀어야겠다는 이런 배경은 나오는데, 가와 나로 나와 있는 조건이 되게 복잡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참 알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조건을 좀 더 자세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 가는 이렇게 fx는 x는 2에서 극값을 갖는다, 간단한 조건이고요. 나가 좀 되게 어려운데, 이 절대값인 함수 fx 빼기 f1이 x는 a에서, 그러니까 a는 2보다 크고요. 여기서만 미분이 되지 않는데요. 이거는 말뜻이 무슨 뜻이냐면, 이 함수를 gx라고 놨을 때 gx는 fx를 f1만큼 아래로 이동해서 x축에서 접어 올린 그래프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한 게 이 gx가 x는 a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고 했기 때문에 g1에서는 미분 가능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f'1이 0이어야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분석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될 것 같아요. 문제에서 배경과 조건을 제대로 찾지 못하면 문제를 풀다 막히는 경우가 덜어 있었다. 이런 경우 지원군은 재빨리 개념서로 돌아갔다. 개념서에서 해당 단원의 내용을 모두 읽어보고 자신이 놓치고 있는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갔다. 문제에서 배경과 조건을 파악한 것을 토대로 문제를 푸는 방법까지 정리하며 지원군은 기출문제, 고난이도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나갔다. 이렇게 문제가 어느 단에서 나왔고 또 문제에 주어진 조건이 어떤 게 있는지 좀 정리를 해서 문제를 풀다 보면 출제자의 의도 같은 걸 좀 더 자연스럽게 알아갈 수 있고, 문제를 처음에 읽고 그냥 바로 식을 쓰면서 푸는 것보다 막혔을 때 조건을 정리해놓고 넘어가면은 일단 조건을 정리할 때 문제를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막혔을 때 돌아올 때 간단하게 정리한 조건만 다시 보면 되니까 그 방면에서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어서 좀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기출문제에 있는 고난이도 문제 분석을 마치고 난 후
두 번째 단계로 지원군은 자신만의 최적화된 풀이를 찾는 데 주력했다. 문제를 분석했을 때 특히 어려웠던 고난이도 문제들을 따로 뽑아 가장 효율적인 풀이 방법을 고민했다. 시험 문제를 푸는 거는 시간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좀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을 아는 게 중요한데, 시험 문제를 풀 때는 처음 문제를 보고 다양한 방법 중에서 딱 고를 만한 능력이 되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문제를 풀 때 아예 여러 가지 문제 푸는 방법을 알아서 또 그 중에서 최적화된 방법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다양한 풀이 방법을 찾는 첫 번째 방법. 지원군은 가장 먼저 다른 풀이 방법을 스스로 고민해서 찾는 데 많은 공을 들였다. 스스로 충분히 고민하다 보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길이 보이는 법이다. 평소 지원군은 문제를 풀 때 해답지를 거의 보지 않는데 오직 다양한 풀이 방법을 찾기 위해 해답지를 활용했다. 해답지와 자신의 풀이를 비교해서 좀 더 효율적인 풀이를 선택하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자신만의 풀이가 완성되면 지원군은 친구들과 함께 서로의 풀이 방법을 공유했고 친구의 풀이 또한 적극적으로 수용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풀이 방법을 찾고 난 후에는 최종적으로 가장 최적화된 풀이 방법을 선택했다. 기출문제로 고난이도 문제를 집중 분석하면서 지원군은 어려운 문제에 대한 자신감을 높여나갔다. 그 결과 실제 수능에서도 자신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었다. 사실 어려운 문제라고 처음부터 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인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는 차근차근 해석해 나가다 보면 쉬운 개념들을 이렇게 여러 개 엮다 보니까 되게 복잡해지는 것 같은데요. 이런 문제들을 만났을 때 어려우니까 포기해야지 이러지 말고 좀 더 분석해 나가는 습관을 기르다 보면, 그리고 또 이런 문제들을 많이 접하다 보면, 그리고 또 이렇게 다양한 유형들을 만나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려운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정지원군의 공부법은 다음과 같다. 1단계, 문제를 꼼꼼하게 해석하라. 문제에서 배경과 조건을 찾는다. 2단계, 자신에게 최적화된 풀이 방법을 찾아라. 한 문제당 여러 가지 풀이 방법을 찾는다. 이렇게 정지원군은 기출문제로 고난이도 문제를 분석하며 실력을 향상시켰다.